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한미부동산TV의 제작 지원을 받아서 만드는 부동산 세법 강의 시리즈,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 특히 강남분들이 자녀한테 증여를 정말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증여에 대한 중요성 여러분들도 잘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자녀 이름으로 취득해준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을 자녀 앞으로 증여를 해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세금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소득세 다 알다 보면 내가 다주택자가 되면 안 되겠다, 1인 1주택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종부세 편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세금들을 피하기 위해서 증여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증여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저는 남들이 항상 말하는 것처럼 증여세 개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왜 증여가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정말 기본적인 증여세에 대한 거는 나중에 나오니까 놓치지 말고 마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세금별 주택수 기준입니다. 우리 보통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정하고 있거든요. 세대 전원의 주택수를 합산하는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엄마도 한 채, 아빠도 한 채, 아들도 한 채라고 하면 3주택자죠. 그러면 3주택자 중과세율이 붙게 되는 건데, 세금별로 구분했다라는 것은 세목에 따라서 주택수 산정 기준들이 다르다라는 거 아닐까요? 종부세와 소득세가 다릅니다. 우선 취득세부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1주택자라고 하면 1.1%부터 3.5%의 취득세가 부과가 되는데, 그런데 2주택자라고 하면 8.4%, 3주택자라고 하면 12.4%고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형 평수를 산다라고 하면 9.0, 13.4%입니다. 다주택자면 뭐 사지도 못하겠네요. 그런데 취득은 어찌어찌 했다라고 칠게요. 내가 취득해서 막 집값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팔려고 했더니 양도소득세가 빵 하고 터져 나오는 거죠. 일반 세율은 6%부터 최고 45% 세율이 부과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도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라고 하면 중과세율이 붙게 됩니다. 그럼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이 팔려 했더니 2주택자라고 하면 플러스 10%, 3주택자라고 하면 플러스 20%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1년도 6월 1일이 넘어가게 되면 20%, 30%로 각각 10%씩 늘어나게 되거든요. 최고 세율 45%에 30%까지 붙게 됐을 때 75%고, 여기에다가 지방세 7.5%가 붙으니까 82.5%의 세율이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 와, 이거 양도세 남는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팔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자 라고 하니까 버티지 말라고 친절하게 종합부동산세율까지 높였습니다. 일반 세율이 있고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 전국 3주택자 세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1주택자여야지 다주택자라고 하면 기본적인 세율 차이가 2배 넘게 난다라는 부분들도 이야기했었고요. 2주택자라고 하면 월세 과세고요. 3주택자라고 하면 전세의 간주임대료까지 걷습니다.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주택들은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 쪽으로 가게 되는데, 한 채로만 남을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이미 2채, 3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여를 하겠죠. 한 채를 더 사고 싶으면 내 명의로 사는 게 아니라 자녀 명의로 사주겠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자녀 앞으로 사게 되면 세금적인 기준들이 다른가요? 우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택수가 세대 합산이에요. 내가 1주택자, 아내가 1주택자, 아들이 1주택자라고 하면 3주택자인 거고, 제가 앞서서 뭐라 했죠? 3주택자 중과세율 플러스 20%, 2021년도 6월 1일부터는 30% 중과가 붙는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자녀한테 주택을 사주려고 한다 하더라도 독립세대주의 요건을 못 맞췄다라고 하면 내 주택수에 다 포함이거든요. 그럼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우선 먼저 보여드리는 독립세대주 기준은 만 30세 이상, 그리고 소득, 혼인, 셋 중 하나를 충족하게 되면 독립세대주 요건에 충족하게 되는데요. 자녀가 결혼까지 했다, 만 30세도 넘어간다, 소득도 있다, 세 개 다 충족한다 하더라도 부모님과 같이 살면 자녀는 세대 원인 거지 세대주가 아닌 거거든요. 설령 만 30세도 안 됐고 혼인도 안 했지만
만약에 자녀가 소득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독립된 거소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혼자서 거주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자녀는 세법적으로 독립세대주 요건을 충족한 걸로 봅니다. 자녀가 독립세대주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하면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녀 앞으로 부동산을 사주면 되는데 대학생이다. 그러면 독립세대주 요건을 못 맞췄잖아요. 그럼 자녀 앞으로 부동산 사줘도 다주택자인데 어떡할까요? 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우선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점이 과세 기준일이다 보니까 매수할 때는 자녀가 세대 1이었었지만 자녀가 독립세대주 요건을 맞춰가지고 세대 분리를 했다. 그럼 자녀는 1세대 1주택자잖아요. 그럼 자녀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부모님도 만약에 1주택자다라고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죠. 양도 시점을 나중으로 바꿀 수가 있다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좋아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냥 양도 시점이 과세니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뭐 소득 생기면 그때 분할하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버티는 동안에 종부세는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종부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인별과세가 원칙이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 공제만 세대 합가로 간다. 소득세도 원칙은 인별과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부세와 달리 완벽한 인별과세는 아니고요. 부분은 합산이다 라는 부분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녀 앞으로 1주택이라고 했었을 때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월세도 비과세거든요. 물론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월세도 과세를 하긴 하지만 자녀 앞으로 정말 초고가의 주택들을 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녀는 월세를 받아도 비과세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피해갈 수가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목별로 보았었을 때 주택수 산정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증여가 정말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증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상속 증여세율이에요. 요즘 부동산 가격들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가격대들이 내가 10억짜리, 20억짜리 부동산만 해도 그렇게 나간다라고 했었을 때 상속 증여세율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상속으로도 세금이 부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라는 어마어마한 세율이 부과가 되게 되는데 기본적인 계산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상속세는 누진세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5억을 증여한다라고 했었을 때 20% 세율이죠. 5억이 20%면 딱 1억이 세금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1억까지는 10% 세율이고 1억을 초과하는 4억이 20% 구간인 거죠. 그래서 1억까지는 10%에서 1,000만 원, 4억에 20% 해가지고 8천만 원, 합해서 9천만 원의 세금인데 아무래도 계산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 누진 공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10억을 증여하려고 했었을 때 30% 세율을 일단은 곱하고 누진공제 6천만 원만 빼주면 계산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공제도 알아야 되는데요. 증여공제는 배우자한테 넘긴다라고 하면 6억 원, 직계 존속은 5천만 원, 직계 비속 자녀죠. 성인이라고 했었을 때가 5천만 원, 미성년자라고 하면 2천만 원 증여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친족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공제인데 표적인 기타 친족이 누구냐? 라고 하면 며느리가 있고요. 혹은 사위가 있습니다. 사위한테 증여하려고 할 때 며느리한테 증여하려고 했을 때도 1,0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구나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 핵심 포인트 3가지를 구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증여세는 인별과세다. 두 번째는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한다. 세 번째로 증여세 부과 제척 기간은 10년이다. 증여세 인별과세라는 내용은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10억을 자녀한테 증여하려고 했었을 때 자녀 한 명한테 다 증여하려고 하면 증여공제 5천만 원 한번 받는다 하더라도 10억이면 세율이 30%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이 나오게 되는데 똑같이 10억을 증여하려 하더라도 A자녀, B자녀 각각 5억씩 증여한다라고 하면 각자 5천만 원, 5천만 원 증여공제도 2번 받고요. 그리고 세율 구간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와 세금이 한 명한테만 10억을 다 증여하면 2억 2,500만 원인데 각각 증여하게 되면 한 사람당 8천만 원이 부과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한다. 수증자, 즉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무엇이냐? 똑같이 10억의 자녀가 증여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럼 증여세는 2억 2,500만 원인데 이 증여세를 자녀가 납부를 해야지, 만에 하나 아버지가 이 증여세 2억 2,500만 원도 대신 납부해줬다 라고 하면 이 대납금도 증여로 보기 때문에 이 2억 2,500만 원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추가적으로 또 붙습니다. 10억 초과 30억 이하는 40% 증여세율이 붙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증여세 폭탄이 터질 수가 있다. 이 부분도 정말 주의해야 되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자녀한테 현금 10억을 증여했다라고 하면 남는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증여세 내고 남으면 7억 7,500만 원이 남기 때문에 내가 10억을 증여한다 하더라도 자녀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7억 원 정도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 쉽도록 예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게 되면 세후 자녀가 남게 되는 돈은 1억 4천만 원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5억 5천만 원을 증여하게 되면 4억 6천만 원이 남게 되고, 미성년자한테 증여해 준다 라고 하면 1억 2천 증여했을 때 자녀가 남는 돈은 1억 1천만 원, 5억 2천만 원을 증여했을 때 4억 3천만 원이 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자녀 앞으로 부동산을 사주려 했었을 때 4억이 필요하대요 라고 하면 증여세를 내고 남는 돈이 한 얼마 정도 남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증여세 부과 제척 기간은 10년이다 인데요. 자녀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25살이 됐었을 때 10억을 추가적으로 증여한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10년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자녀는 40% 세율 구간으로 넘어가게 돼서 4억이라는 세금이 터지게 되는데, 10년을 넘겨서 가게 되면 증여공제도 초기화되고요. 세율 구간 자체도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2억 2,500만 원의 세금이 부과가 되게 됩니다.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부분들이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증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금 위 표와 같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1억 2천만 원 증여하고 11살이 됐을 때 1억 2천, 자녀가 성인이 되면 증여공제가 5천만 원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 이런 식으로 5번에 걸쳐서 증여를 했다라고 했었을 때 증여는 전체적으로 6억 9천만 원을 증여하게 되는데 우리가 증여세는 5천만 원밖에 납부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6억 9천만 원을 한 번에 자녀한테 증여하려고 하면 증여세는 무려 1억 3,200만 원이 부과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증여 제척 기간만 잘 알아도 빨리빨리 증여할수록 좋다라는 부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미금융그룹, 한미부동산TV와 함께하는 부동산 세법 강의 시리즈,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